기필코 선행정학에 있는 규제 파트 중에 규제 종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 4월의 기필코 강의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규제 쪽에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규제의 종류거든요. 파지티브, 네거티브, 사전 규제, 사후 규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규제의 유형을 구분할 때 규제 방식, 규제 방식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냐면 네거티브 규제하고 파지티브 규제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하죠. 네거티브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이에요. 허용. 다 해라. 자유롭게. 다만 이거만 금지한다. 법에다가 금지되는 것만 다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규제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파지티브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전면 금지예요. 다 안 되고 이거만 허용한다. 허용되는, 긍정적으로 허용되는 것만 법에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면 금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가 강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이거는 규제 강도가 좀 완화돼. 따라서 규제 대상자들의 자율성이 상당히 높은 이제 그런 규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나 이런 데서는 네거티브, 흑색 선전에서 안 좋은 건데 규제에서는 네거티브가 좋은 겁니다. 네거티브가 좋은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규제 개혁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제 주체에 따라 규제를 또 구분하기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직접 규제하고 간접 규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간접 규제는 다시 공동 규제하고 자율 규제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자, 직접 규제는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 주변에 알펜시아 주변에 식당들이 많은데, 자,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식당을 청결하게 해라. 근데 식당의 청결 상태를, 조리 상태를 강원도의 도청에서 직접 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한다. 점검한다. 직접 규제. 자, 그런데 공동 규제는 민간 단체한테 일임을 하는 거예요. 자, 강원도 요식업 협회가 있습니다. 요식업 협회, 민간 단체죠. 그 협회한테 당신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해라. 잘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안 되면 우리가 직접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 규제입니다. 정부하고 민간 단체가 합동을 한. 자, 근데 자율규제는 식당 주인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아서, 우리나라에 체면됐고 하니까 알아서 청결하게 바가지 씌우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맡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민간단체에 맡기거나 피규제자, 규제 대상자인 피규제자들한테 직접 맡기는 게 간접 규제고,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이게 직접 규제예요. 이것도 직접 규제보다는 가급적 간접 규제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규제죠.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아지니까 이게 더 좋은 규제죠. 요거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규제의 대상에 따라 뭐를 규제할 것이냐, 수단을 직접 규제할 것이냐, 과정을 규제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성과를 규제할 것이냐 에 따라 수단 규제, 관리 규제, 성과 규제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자, 수단 규제는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생산 활동을 할 때 그 투입물, 기술이나 원료나 투입물을 직접 규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냉면을 깨끗하게, 대장균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라. 냉면은 그래 이런 재료를 쓰지 마라. 예를 들어 북한산 재료는 대장균이 많이 들어가 예를 들면 있을 수 있으니까 쓰지 마라 라고 규제한다든지, 이런 게 수단 규제예요. 어떤 사람이 북한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가 걸렸대요. 그런데 국산이라고 속였는데 괄호하고 통일되면 그랬대요. 통일되면. 참 애교 있게 하다 걸렸는데, 어쨌거나 투입을 이런 거 쓰지 마라, 이런 것만 해라. 기술이나 투입이나 원료나 이런 거 자체를 규제하는 게 수단 규제예요. 강도가 상당히 높겠죠. 그 다음에 과정 규제, 관리 규제는 조리 과정을 규제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과정, 생산 과정을 규제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조리하는 과정을 확인해 본다든지, 원료가 아니라 이런 게 관리 규제예요. 성과 규제는 음식물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목표치만 정해주고 그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음식물, 냉면 다 만들었어요. 대장균 검출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허용치 범위 내에 들어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어떤 원료를 썼던, 어떤 조리 과정을 거쳤던 결과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자율성이 높은 규제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좋은 규제고, 이런 규제는 좋은 규제가 아니죠. 따라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앞서서 규제하는 이 시기에 따라 구분을 해보면, 자, 그런 규제가 사전 규제예요. 그 다음에 다 생산 활동이 끝난 다음에 성과나 결과치만 가지고
규제하는 것은 사후 규제. 당연히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가 더 자율성이 높은 규제.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규제를 개혁한다라고 할 때요, 국제적인 표준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요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간접 규제, 수단 규제보다는 성과 규제 쪽으로,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 쪽으로 이렇게 가자는 게 규제 개혁의 기본 방향이거든요. 자, 기필코 선행장학에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고 이렇게 강의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받아서 핵 단계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 이걸 이어서 핵 단계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풀려질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핵 단계에 보시면은 2017년도 교행구급 문제, 작년도 교행구급 문제인데 요즘 규제에 관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죠.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이래요. 규제개혁의 방향과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유사한 중복 규제의 축소를 통한 규제 효율화. 중복, 유사한 규제는 통합을 해야 되겠죠. 2번, 국제적인 협력으로 세계화해야 되는 국제적인 표준대로 나가자. 3번, 사전 규제 확대를 통한 규제 방식. 아니에요.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가 개혁돼야 합니다. 시민감시체제를 도입을 통한 규제 과정입니다. 규제 절차나 과정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돼 있고 답은 당연히 3번이죠. 여기에 대한 해설 정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제가 기필코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파지티브, 네거티브. 네거티브가 자율성이 더 높다. 직접 규제보다 자율 규제, 즉 간접 규제 쪽이 자율성이 높다. 그리고 수단 관리 성과 규제가 있는데 성과 규제 쪽으로 가야지 자율성이 높다. 그 다음에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 쪽으로 가야지 그게 자율성이 높다. 규제 개혁 방향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표가 되어 있습니다.